두 가지 방법으로 소수 나누기 자연수를 해볼 건데요. 첫 번째 방법은 분수의 나눗셈으로 바꾸어서 계산을 해보는 거고요. 두 번째 방법은 우리 자연수의 나눗셈에서 세로셈을 했었잖아요. 바로 그 자연수의 나눗셈에서 사용했던 세로셈의 형태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요, 이 세로셈을 이용한 방법을 제일 많이 활용하는 거는 맞는데요. 그런데 문제에서 이렇게 소수 나누기 자연수를 두 가지 방법으로 설명하라는 그런 풀이 과정 적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분수의 나눗셈을 이용한 그 빈칸에 알맞은 수를 채워 넣어야 되는 유형의 문제도 나오기 때문에 어쨌든 두 가지 방법 모두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먼저 4.8 나누기 3을요, 분수의 나눗셈으로 바꾸어서 계산을 해볼 건데요. 여기에서 아이들이 한번 난관에 부딪히게 되는 것이요. 바로 이 4.8을요, 분수로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거기에서 한 차례 좀 멘붕이 옵니다. 사실 우리 소수에 대해서 처음 배우는 거는 3학년 때 배우게 돼요. 그때 이제 뭐 10분의 8은 0.8 이런 식으로 이제 분모가 10인 경우에 0. 몇으로 바꾼다는 것을 배우고, 그 다음에 뭐 0.03, 0.003 이렇게 소수 세 자릿수까지 변환하는 것을 배우는 거는 4학년 때 배우는데, 그 아래 하위 학년에서 배웠던 소수의 개념을 이제 6학년 때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다 까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하자면은 이제 소수를 분수로 변환하는 그 방식 자체를 다 까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부터 먼저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 만약에 아이가 4.8을 분수로 바꾸는 걸 어렵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한번 바꿔보는 거예요. 4.8이 아니라 그럼 0.8은 분수로 몇일까? 그럼 아이들이 이건 당연히 잘 하겠죠? 10분의 8. 그러면은 우리 자연수 부분이 사로 바뀌잖아. 그럼 얘를 분수로 바꾸면 몇일까? 근데 이게 바로 나오지 않은 친구도 있어요. 근데 우리 4학년 때 한번 배우긴 했거든요. 4.8을 분수로 바꾸면은 4와 10분의 8. 그러니까 대분수 형태로 바꾸는 거는 아이들이 어렵지 않게 하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사용하는 분수는요, 대분수의 형태가 아니라 가분수의 형태로 쓰여야 돼요. 즉, 4와 10분의 8이 아니라요, 10분의 48. 이렇게 변환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아이가 이 소수를 분수로 바로 변환하지 못한다 하면은 이제 몇 번 연습을 통해서 왜 이렇게 나타내야 되는지 그것부터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방금 4.8을 분수로 바꾸면은 10분의 48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나누기 3은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10분의 48 나누기 3은 우리 분수 나누기 자연수는 이미 분수의 나눗셈에서 배웠어요. 분모는 그대로 두고 이 분자와 자연수가 나누어 떨어지는지 먼저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48 나누기 3은 나누어 떨어지죠? 그러면 분모는 그대로 있고요. 분자, 즉 48 나누기 자연수 3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10분의 16 이렇게 되겠죠. 그럼 10분의 16을 이대로 두면 안 되고요. 우리 소수의 나눗셈이기 때문에요. 목도요, 소수의 형태로 나와줘야 돼요. 따라서 얘를 소수로 바꾸면 1.6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먼저 1단계 이 소수를 분수로 변환을 하고 분자와 자연수가 나누어 떨어지는지 확인을 해준 다음에 이제 나누어 떨어진다면은 이렇게 분자와 자연수를 나누어 주고 소수의 형태로 바꿔준다.
이게 끝이에요. 자, 그럼 두 번째는요. 우리 자연수의 나눗셈을 하듯이 한번 소수의 나눗셈도 세로셈 형태로 해보는 겁니다. 이 안에다가 4.8을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나누는 수 3을 바깥쪽에 써주는 거예요. 자연수의 나눗셈과 똑같다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단 한 가지의 차이점은요. 바로 소수점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소수의 나눗셈 할 때 제일 많이 틀리는 부분이 예상 가능하듯이 바로 소수점을 찍지 않아서 제일 많이 틀려요. 그래서 저는 아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같은 점의 위치에다가 똑같이 점을 찍고 시작하라고 해요. 그 자리 그대로 올라와야 돼요. 아이들이 막 중구난방 마음에 드는 곳에 막 점을 찍는데 같은 라인으로 쭉 올라와서 점을 찍고 시작을 하면은 아이들이 소수점을 누락하는 실수는 하지 않거든요. 이 상태에서 우리 자연수를 나누듯이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즉 4.8이 아니라요. 점을 가리고 보면은 그냥 48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4 안에 3이 들어갈 수 있죠? 몇 번 들어갈 수 있나요? 한 번 들어갈 수 있잖아요. 이렇게 3, 1. 그럼 3, 1은 3이니까 3을 이 아래 써준다. 자, 이제 빼줘야겠죠. 그럼 4 빼기 3은 1이고 그 다음에 우리 자연수의 나눗셈처럼 동일하게 뒤에 1의 자리에 있는 8이 떨어져서 18. 그러면은 3이 18이 되려면은 3, 6, 18. 나눠 떨어지죠? 이렇게. 따라서 몫은 1.6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4.8을 자연수라고 생각을 하고 나누어 주면 되는데 맨 처음에 동일한 자리에 점을 찍고 시작해야지 나중에 점을 누락하지 않는다. 그것만 좀 신경을 써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수 두 자릿수예요. 소수 두 자릿수 나누기 자연수를 해볼 건데요. 옆에 방식하고 동일해요. 그런데 아무래도 자릿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아이들이 계산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실수를 많이 하는 것 같긴 하거든요. 일단 분수의 나눗셈부터 아이들이 이 10.72를 분수로 바꾸는 그 과정을 굉장히 어려워하는데요. 역시 이것도 한 번에 바꾸기 어렵다면은 10.72가 아니라 0.72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0.72를 분수로 바꾸면 100분의 70이잖아요. 아이들이 이것도 헤매는 친구가 있습니다. 소수 두 자릿수일 때 분모가 100이라는 것도 굉장히 까마득하게 옛날에 배웠다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많이 틀려요. 0.72를 10분의 72 또는 1000분의 72라고 적는 친구가 있는데 소수 두 자릿수는 분모가 100이어야 된다. 그래, 그러면은 우리 자연수 부분이 10으로 바뀌었네. 그러면은 얘를 일단 대분수로 바꿔볼까? 하면은 10과 100분의 70이겠죠. 자, 그런데 우리 소수의 나눗셈에서 이제 분수로 바꿀 때는 대분수 형태는 쓰지 않고 가분수 형태로 쓴다고 했잖아요. 따라서 100분의 1072가 되겠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큰 가분수를 접해본 경험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바꾸는 것을 굉장히 생소해하는 것 같아요. 본인이 이렇게 알맞게 바꿔놓고도 틀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가볼게요. 10.72를 분수로 바꾸면 100분의 1072고 나누기 8은 그대로 온다고 했죠? 8. 자, 그러면 일단 이 1072와 8이 나누어 떨어지는지 해보겠습니다. 1072 나누기 8은 암산으로는 조금 어려우니까 이렇게 좀 세로셈으로 해보면 되겠죠? 8일은 8, 27, 83, 24, 32, 8, 4, 32. 나눠 떨어지네요. 제가 이렇게 왜 나눠 떨어지는지 먼저 계산을 해보는 이유는요. 잠시 후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나눠 떨어지니까요. 분모는 그대로 두고요. 1072와 8을 나누어서 100분의 우리 아까 구해놨죠? 몫이 134. 그런데 이렇게 분수 형태로 두면 안 된다고 했죠? 얘를 다시 소수의 형태로 바꿔야 돼요. 근데 아이들이 여기에서 제일 많이 실수를 하는 게 분모가 100이잖아요. 그러면은 소수 몇 자릿수로 바뀌어야 될까요? 소수 두 자릿수입니다. 여기에서 굉장히 많이 틀려요. 뭐 13.4 이렇게 쓰는 경우도 많은데요. 소수 두 자릿수니까 1.34 이렇게 써야 됩니다. 이렇게 알맞게 구해 놓고도요. 이렇게 소수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꼭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로셈으로 한번 해볼 건데요. 자연수를 나누듯이 동일한 방법으로 하면 된다고 했죠. 10.72를 이 안에 넣고요. 그 다음에 8을 바깥쪽에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먼저 계산을 하기 직전에 점을 같은 라인으로 따라와서 먼저 찍어주고 시작을 하면 좋다고 했죠. 이렇게 같은 라인으로 올라와야 돼요.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은요, 잘 보세요. 먼저 1부터 볼게요. 8이 1 안에 들어갈 수 있나요? 들어갈 수 없죠? 그러면은 10까지 볼게요. 8이 10 안에 들어갈 수 있나요? 있죠. 몇 번 들어가나요? 한 번.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왜냐하면은요, 아이들이요, 여기 점을 기준으로 이 몫을 쓸 때요, 또 아무 데다가 쓴단 말이에요. 지금 이 숫자별로 자릿수에 맞춰서 몫을 써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1 위에다가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왜냐하면 8이 1 안에 못 들어갔잖아요. 우리는 10까지 봤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 0 위에다가 먼저 써줘야 돼요. 8, 1은 8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러면 빼줄게요. 10에서 8을 빼면 2. 그 다음부터 집중하셔야 돼요. 이제부터는 자연수를 나누듯이 동일하게 갈 건데 뒤에 있는 수가 몽땅 떨어지는 게 아니라요. 먼저 한 개부터 차례대로 떨어지는 거예요. 7이 뚝 떨어져요. 그럼 8이 27 안에 들어갈 수 있나 한번 보는 거예요. 들어갈 수 있잖아요. 8이 27 안에 최대 몇 번? 3번. 8, 3, 24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27 빼기 24는 3이 되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2가 뚝 떨어진다. 그러면은 8이 32 안에 4번 8, 4, 32 이렇게 나머지가 없이 나눠 떨어지죠. 따라서 몫은 1.34.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소수 나누기 자연수의 방식 자체는 동일한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소수 두 자릿수인 경우에는 이 점의 위치 때문에 몫을 쓸 때 계산을 정확히 해놓고도 약간 답을 엉뚱하게 틀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왜 많이 틀린다? 소수 점의 위치. 그것만 좀 신경을 써주면 될 것 같습니다.